밥과 술을 먹던 노인이 뒤에 앉은 아이 쪽으로 몸을 반쯤 돌립니다. 아이 몸을 만집니다. 아이가 뿌리치려 하지만 떼지 않습니다. 오늘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충남의 한 식당에서 찍힌 모습입니다. 방학 중이라 식당 주인인 아이 어머니가 가게에 딸을 데려온 날입니다. 주방에서 장사 준비를 하느라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노인이 식사하고 나간 뒤 아이가 할아버지가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게 기분이 나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CCTV를 돌려보고 놀라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80대 노인은 지난 2월 성추행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이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노인은 식당으로 찾아와 욕을 하고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식당을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인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나이가 많은 데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지금 사기꾼이 돼 있어요. 애기 팔아서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됐는데 어떤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뭐 한다고 신고까지 했냐. 네. 그래서 제가 CCTV를 보여줬어요. 내가 사기꾼이냐고. 내가 없는 말 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다들 미친이라고 미친 영감탱이 곱게 늙으라고 이제 그제서야 제 말을 믿어주지.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동영상 CCTV 보여주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번 사건 좀 정말 주목 좀 해주세요. 이 40대 어머님이 저희한테 어제 오전에 맨 처음 제보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노인이 딸을 추행하는 사진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보내주실 수는 없을까요? 했더니 제가 영상만 보면 지금 막 억장이 무너져 손이 떨려서 제가 지금 도저히 못 보내주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예? 그런 사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80대 노인의 뻔뻔한 이 행각을 알리고 싶다. 자, 이 사건 지난해 12월 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제보하신 40대는 이 충남의 어느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십니다. 또 딸이 있는데 딸은 지금 7세인데 학교 지금 방학 중에 지금 같이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상황이었고 당시 80대 노인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가게 오픈하기 전이었다라고 해요. 이 좀 춥기도 하고 뭐 또 노인이 또 종종 오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옆에 이제 술 문 열 때까지 잠깐 좀 있겠다라고 해서 술 좀 마시겠다 해서 들어오라고 했다라고 하고요. 노인하고 등지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좀 가게가 그게 크지 않아서 5m쯤 되는 거리였고 어머니 같은 경우 40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밥을 다 먹은 후에 장사 준비를 했고요. 딸은 계속 밥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좀 놀았다고 합니다. 노인 계속 술을 마셔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 식당 밖으로 나갔다고 하고요. 점심때쯤에 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까 할아버지가 내 엉덩이를 만졌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 라고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딸의 저 얘기에 어머님은 아유, 할아버지가 귀여워서 토닥인 거겠지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꺼림칙한 마음이 들어서 곧바로 CCTV를 확인하셨는데 곧바로 112 신고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으셨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조끼 안으로 쑥입니다. 어머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 옷깃을 여며주는 듯 하면서 아이 가슴을 자꾸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봤어요. 처음 본 게. 그러다가 뒤로 계속 돌려보니까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갖고 주물럭거리고 네. 화면에는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 엉덩이 밑으로 허벅지 있는 쪽으로 쓰다듬는 CCTV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게 좋은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명백한 성추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려요. 7살이니까 이 아이는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를 하는 거지? 그러고 잘 몰랐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무섭고 이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할아버지가 나 뭐 엉덩이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추행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몸의 기억이긴 하지만 그 몸의 기억으로 인해서 심리적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아이는 이 기억이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기억이 아마 뭐 심리 치료를 받아서 이제 치유가 돼야겠지만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 뭐 맨 처음에는 뭐 안 그러는 척하고 이랬지만 영상을 보니까 뭐 고스란히 다 찍혀 있었고요. 엄마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놀라고 속상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좋아. 식당 근처 사는 그 할아버지가 여사장 딸을 성추행했다지 뭐야.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 막 입에서 입으로 막 이런 소문이 확.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요? 전혀 엉뚱한 또 소문이 동네에 쫙 펴지기 시작했고 그게 이 어머님 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저는 동네에서 지금 사기꾼이 돼 있어요. 애기 팔아서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됐는데 어떤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뭐 한다고 신고까지 했냐. 네. 그래서 제가 CCTV를 보여줬어요. 내가 사기꾼이냐고. 내가 없는 말 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다들 이제 미친이라고 미친 영감탱이 곱게 늙으라고 이제 그제서야 제 말을 믿어주지.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동영상 CCTV 보여주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얼토당토하는 소문의 진원지가 누구였을까요? 네, 들으신 대로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요. 이 80대 노인은 만나는 동네 사람들마다 성추행한 적이 없다. 7살 딸을 앞세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오해를 하고 식당에 찾아와서 왜 그랬냐, 뭔 일 있는 거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딸을 생각해서 CCTV를 보여주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자꾸 이상한 소문이 돌다 보니까 결국 몇몇 동네 주민에게는 보여줬습니다. 그제서야 이를 본 주민들도 성추행이 맞다, 노인이 미친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딸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노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옆 가게로 술을 마시면서 다녔습니다. 노인이 사는 집과 식당도 가까워서 마주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고요. 식당에서도 노인이 보이면 문을 닫고 숨어버리고 딸도 놀이터 가려고 하다가 노인이 보이면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없던 빚도 수천만 원 생긴 상황입니다. 그 사이 경찰은 영상 등을 확인한 뒤에 수사에 들어갔고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까? 어머님이 가장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 80세 노인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행패를 부리냐면은 내가 애 가슴을 만졌다고 하고 다니냐 왜 그러면서 사기꾼이다. 너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막말을 했고요.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라고 했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서울에서 깡패였어. 이렇게 막말도 하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남성이 전과는 있는데 어떤 힘인지는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해서 곧바로 경찰이 와가지고 데려갔는데 그 노인이 그 초동 수사했던 경찰관하고 제보자를 뭐라고 했냐면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적반하장이죠. 그런데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해서 당연히 무혐의로 풀려났죠. 하지만 저 노인 성추행죄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처벌을 강력하게 받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자의 워딩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팀장님께서 너무 정말 곱게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어머님한테 찾아와가지고요. 이 인간이 야, 이 사기꾼 X야. 가슴도 없는데 내가 어디 네 딸 가슴을 만졌다고 하냐. 뭐 이 짓을 했답니다. 이 짓을. 예? 자, 그런데요. 한때 깡패였다고 협박까지 한 이 80대 그 이후 동네에서 이런 짓도 했답니다. 피해자의 작은 할아버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그 옆에 그 술집 있거든요, 호프집. 거기서 술 한잔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술을 달라가니까 그 주인이 술 안 준다 가라고 막 밀고 떠밀고 나가는데 밀자가 뭐가 있으니까 그걸 빼니까 그게 칼이더라고요. 미쳤나 보라고요. 칼을 가지고 다니니까 지가 몸이 약해서 몸 보형으로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거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네 이거. 네. 저도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80대 노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본인이 절제하는 게 없이 이제 범죄 비슷한 행각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그것도 7살짜리 아이에게 성추행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이라 그러는데 내 아이 같은 아이에게. 그런데다가 근처에 호프집이 있는데 그 호프집에 가가지고 술을 달라 그랬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안 주시니까 몸에서 지금 흉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서 이 흉기가 뭐냐 그랬더니 말은 내가 몸이 약하니 방어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과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핑계고 이게 어느 순간에 본인이 화가 났을 때 쓰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도 그런 느낌이 있으시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주어서 또 식당이 지근거리에 있고 아이도 너무 어리다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사람이 이제 고령이고 거주지가 확실해서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신 사장님은 상당히 여러모로 불안하신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80대 김모 씨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CCTV 영상에만 제출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거든요. 제가 저 양반 이름도 아는데 네. 이름까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노인이고 그래서 지금 거주지 확실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지만 무고죄로 지금 고소도 지금 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피의자하고 피해자하고 이렇게 접촉될 가능성이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글쎄요, 판사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에 송치된 게 2월 달에 송치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CCTV가 있고 뭐 증거 같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곧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대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